90일강. 좋은 종목을 사도 실패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식 오디오북의 마지막 과정인 10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0부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90일강의 주제는 좋은 종목을 사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좋은 기업을 샀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주도주로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종목을 찾는 것과 그 종목으로 실제 수익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높은 가격에서 급하게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가가 급등합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주변에서도 모두 좋다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결국 급등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매수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계속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하면 조정이 나옵니다. 문제는 너무 높은 가격에서 급하게 매수한 사람은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샀지만 나쁜 가격과 나쁜 타이밍에 매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확실해. 이번 종목은 무조건 갈 거야.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넣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 전체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투자금 대부분을 한 종목에 넣었다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장 힘든 순간에 주식을 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도 과도한 비중으로 투자하면 견디기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가의 작은 움직임에 너무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날 떨어졌습니다. 불안합니다. 며칠 더 떨어집니다.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매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팔고 나니 주가가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합니다. 또 조정이 나옵니다. 다시 팔아버립니다. 좋은 종목 하나를 가지고도 사고 팔기를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손실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일의 주가와 기업의 장기적인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는 매일 변하지만 좋은 기업의 경쟁력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이유는 좋은 종목을 샀지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 바로 수익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은 급등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좋은 종목을 팔고 급등하는 종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았던 좋은 종목이 몇 달 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어려운 것은 좋은 기업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할 때는 장기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갑자기 단기 투자자가 됩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싶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손절하고 싶습니다.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결국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소음에 따라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기업을 샀는가? 어떤 산업의 성장을 보고 있는가?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믿고 있는가?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투자 판단을 다시 검토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기업이 아니라 주가만 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와 기업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기업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가 뒤에 있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산업의 성장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경쟁력은 더 강해지고 있는가? 시장의 지배력은 커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칙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신용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미수를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투자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능력과 계좌를 관리하는 능력은 서로 다른 능력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만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좋은 가격을 기다리고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과 미수, 몰빵과 충동적인 매매를 멀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찾은 뒤에도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기업을 가지고도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좋은 종목이 나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투자 습관이 만났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2강 매수보다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2강 매수보다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수보다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살까? 언제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하지만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어려운 것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버튼은 누구나 누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매수한 뒤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좋은 종목도 좋은 자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매일 오르지 않습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을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주가를 보고 흥분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을 찾았다는 것과 지금이 좋은 매수 자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바로 매수하기보다 차분하게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가의 추세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거래 대금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생각한 매수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많은 투자자는 주식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무엇인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투자 자산입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좋은 종목들의 가격이 너무 높다면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준비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현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발견해도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좋은 기업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합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투자자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매수하고 내일 수익을 기대하면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했다면 매일의 주가보다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산업의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다면 단기적인 주가의 흔들림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다른 종목의 급등을 참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종목은 급등합니다. 또 다른 종목도 급등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급등 종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종목을 팔고 저 종목으로 갈아탈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항상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수하면 조정이 나오고 내가 팔았던 종목은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과 원칙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주도주의 조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강한 주도주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배열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거래대금도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면 마음이 급하다고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강한 주도주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건강한 조정이 나타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는지, 정배열이 유지되는지, 수급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다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지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기다림은 복리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의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너무 자주 사고 팔면 그 성장의 시간을 온전히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팔고 조금 떨어졌다고 다시 사고 다른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이동하면 계좌는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계좌가 바쁘다고 수익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을 제대로 선택하고 기업의 성장이 이어지는 동안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다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사놓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무너졌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성이 꺾였다면 투자 판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쟁력이 사라졌다면 처음 투자했던 이유가 아직 유효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다림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의 성장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오늘 기회를 놓쳤다고 주식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도 시장은 열리고 다음 달에도 기회는 옵니다. 좋은 종목을 놓쳤다면 또 다른 좋은 기회를 기다리면 됩니다. 놓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매수해서 원칙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매수는 몇 초면 끝나지만 좋은 투자의 결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좋은 가격을 기다리고, 좋은 매수 자리를 기다리고, 매수한 뒤에는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투자한 이유가 살아있는지 꾸준히 확인하십시오. 투자자는 매일 주식을 사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매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제대로 선택했다면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3강, 주식 투자에서 현금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현금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서 현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보다 주식을 좋아합니다.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으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하면 남아있는 현금까지 모두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없잖아. 좋은 종목이 있는데 왜 현금을 남겨둬야 하지?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금도 하나의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움직입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포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기회를 기다리는 자금입니다. 현금이 있다는 것은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현금은 시장의 급락을 견디게 해줍니다.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합니다. 보유 종목도 함께 떨어집니다. 계좌 전체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추가로 매수할 돈도 없습니다. 그저 주가가 다시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하락을 공포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의 가격이 내려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적인 여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현금은 몰빵을 막아줍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 종목은 정말 좋다. 이 기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금을 모두 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100%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남겨두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과도한 투자를 막아줍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네 번째, 현금이 있어야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좋은 종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바닥 가격을 맞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매수한 뒤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돈을 투자하기보다 자금을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수. 조정이 나오면 다시 확인합니다. 기업의 가치와 투자 이유가 그대로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추가 매수를 검토합니다. 이런 분할 매수를 하려면 당연히 현금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돈을 사용하면 다음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현금은 투자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다섯 번째, 현금은 강한 주도주가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돈은 계속 이동합니다. 반도체가 강할 때가 있고 바이오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방산이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고 조선이나 원전, 인공지능과 로봇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시장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금이 약한 종목에 묶여 있다면 새로운 주도주를 발견해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시장의 돈의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현금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현금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 빨리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 없다면 기다립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면 기다립니다. 시장이 과열되었다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입니다. 현금은 투자자가 조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일곱 번째, 현금의 비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고 누군가는 적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성향, 보유 종목의 비중,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몇 퍼센트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모든 자금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내가 다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투자 대기 자금과 다릅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주식에 넣으면 시장이 좋지 않은 순간에도 원하지 않는 매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투자 자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돈이 아닙니다. 현금은 하락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기회를 잡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분할 매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금입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의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주식 계좌를 항상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비워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주식은 수익의 기회를 만들고 현금은 다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현금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투자의 중요한 실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94강, 분할 매수가 중요한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4강, 분할 매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할 매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다. 가능하면 가장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다.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확한 바닥을 맞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수급을 확인해도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란 투자할 자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으로 나누어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분할 매수가 왜 중요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며칠 뒤 또 떨어집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좌의 손실이 커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더 좋은 가격이 왔는데도 추가로 매수할 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금을 나누어 투자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수 후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도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할 매수는 평균 매수 가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정확한 매수 가격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투자금을 모두 넣지 않고 일부만 먼저 매수합니다. 이후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의 흐름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기업의 상황까지 나빠진다면 남아있는 현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본질을 확인하면서 계획적으로 나누어 매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분할 매수입니다. 세 번째, 분할 매수는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식 투자에서 심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면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집니다. 계좌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조정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나누어 접근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먼저 매수한 물량이 있습니다. 주가가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 남아있는 현금으로 다음 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판단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는 자금 관리의 방법이면서 동시에 심리 관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분할 매수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추가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무너졌는데도 사고, 산업의 성장성이 꺾였는데도 사고, 수급이 무너졌는데도 사고,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산다면 그것은 계획적인 분할 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단순히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물타기하는 것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이 기업을 매수하는가? 기업의 성장성은 살아있는가?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가? 주도 산업의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가?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키고 있는가? 수급과 거래 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번째, 강한 주도주의 조정에서도 분할 매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산업을 찾았습니다. 그 산업의 대장주도 찾았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좋습니다. 거래 대금도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옵니다. 차트는 정배열이고 신고가를 돌파하며 강한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주도주도 매일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 종목을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추세가 살아있는 좋은 기업의 건강한 조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6번째, 분할 매수는 실수를 인정할 시간을 줍니다. 투자자는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금을 투자했다면 판단이 틀렸을 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먼저 투자했다면 시장과 기업의 움직임을 확인할 시간이 생깁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기업의 성장이 계속되는지, 수급이 유지되는지, 시장의 돈이 여전히 이 산업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다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는 수익을 크게 만들기 위한 기술만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7번째, 분할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할 매도입니다. 매수만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이 바뀌거나 기업의 성장성이 훼손되거나 주도주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판단한다면 매도 역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고점과 바닥을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분할 매수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강한 산업과 주도주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 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배열의 강한 종목은 건강한 조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역배열의 약한 종목은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물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남겨두고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분할 매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은 기업, 좋은 가격, 강한 추세, 그리고 계획적인 분할 매수. 이 4가지가 함께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5강, 몰빵 투자가 위험한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5강, 몰빵 투자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투자 습관 중 하나, 바로 몰빵 투자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기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산업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차트도 정배열입니다. 거래대금도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며 시장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발견하면 투자자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왜 조금만 사야 하지? 확실한 종목이라면 한 번에 크게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아닐까? 바로 이 순간 투자자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몰빵 투자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에는 100% 확실한 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업도 예상하지 못한 악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쟁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장 전체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찾아도 미래의 모든 위험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항상 내가 틀릴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몰빵 투자는 내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 종목은 무조건 오른다. 주식시장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한 번의 실수가 계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과 현금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한 종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계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한 종목에 투자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종목이 크게 하락하면 계좌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년간 모은 투자금을 크게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크게 버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몰빵은 투자자의 심리를 무너뜨립니다. 투자금의 일부만 들어간 종목이 조금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차분하게 기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합니다. 뉴스 하나에 놀랍니다. 인터넷의 작은 소문에도 흔들립니다. 잠을 자면서도 주가가 생각납니다. 결국 투자 판단이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몰빵 투자는 돈의 위험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의 심리적인 위험도 함께 키웁니다. 네 번째, 몰빵을 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돈을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 산업이 등장합니다. 거래 대금이 폭발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강력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습니다. 기회를 발견했지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존 종목을 팔아야만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기존 종목을 팔아야 할까? 새로운 주도주를 사야 할까?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확신이 강할수록 비중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오래 공부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도 이해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도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확신이 과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기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 주식은 무조건 올라. 그래서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립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자는 확신이 있어도 위험을 관리합니다. 내 판단이 맞을 가능성을 믿지만 동시에 틀릴 가능성도 준비합니다. 이것이 투자입니다. 확신은 투자하게 만들고 리스크 관리는 살아남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몰빵과 집중 투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고 기업과 산업을 깊이 분석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몇 개의 기업에 투자 비중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아무런 계획 없이 한 종목에 모든 돈을 넣는 몰빵은 다릅니다. 집중 투자에는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비중 관리가 있습니다. 현금 관리가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다. 투자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반면 몰빵은 대부분 욕심과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만 크게 벌자. 이번 종목은 확실하다. 이런 생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분석이 아니라 도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주식시장은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회가 있고
내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고 다음 상승장에서도 새로운 기업이 등장합니다. 한 번의 투자에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도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몰빵으로 투자금을 크게 잃으면 다음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수익이 아닙니다. 내 계좌입니다. 계좌를 지켜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몰빵에 신용과 미수까지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내 돈을 모두 투자하고 거기에 빌린 돈까지 투자하면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투자자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과 미수는 그 조정을 기다릴 여유조차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빵과 신용과 미수의 조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금을 관리하고 적절한 현금을 남겨두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좋은 투자자는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실수를 피하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는 한 번의 승부가 아닙니다. 10년, 20년. 그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긴 여정입니다.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몰빵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강한 주도주를 찾고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하고 현금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수익의 크기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손실의 크기입니다. 살아남으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다음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몰빵하지 마십시오. 신용과 미수를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내 계좌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96강. 신용과 미수를 절대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용과 미수를 절대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신용과 미수를 절대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95강에선 몰빵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한 종목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몰빵보다 더 위험한 투자가 있습니다. 내 돈을 모두 투자하고 거기에 빌린 돈까지 더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용과 미수 거래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신용과 미수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종목은 확실해. 조금만 더 투자하면 수익이 훨씬 커질 텐데 잠깐만 빌려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로 손실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신용과 미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과 미수는 손실을 확대시킵니다. 내 돈으로 투자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내 투자금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빌린 돈까지 투자하면 같은 주가 하락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흔히 얼마를 벌 수 있을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용과 미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예상이 틀렸을 때 얼마를 잃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조정을 받습니다. 강한 주도주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함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기업의 성장성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과 미수는 다릅니다. 빌린 돈에는 상환해야 하는 조건과 시간이 있습니다.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기다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투자 판단이 장기적으로 맞더라도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시점에 주식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시간은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신용과 미수는 그 시간을 내 편이 아니라 내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대 매매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면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했을 때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유 주식이 강제로 매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문제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불안할 때,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내가 가장 기다리고 싶은 순간에 강제로 주식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 매도가 시장 전체에서 동시에 발생하면 주가 하락을 더욱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과 미수는 단순히 돈을 빌려 투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투자 결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입니다. 네 번째, 신용과 미수는 투자자의 심리를 흔듭니다.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와 빌린 돈으로 투자했을 때의 마음은 다릅니다.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반등할까?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추가 자금을 넣어야 하나? 반대 매매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루 종일 주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보다 당장의 주가 움직임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장기적인 투자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공포에 팔고 조급함에 다시 사고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과 미수는 계좌의 위험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판단력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과 미수는 상승장에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투자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도 오릅니다.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잘하는 것 같다. 조금 더 크게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수익이 나면 신용을 더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수익이 나면 투자 규모를 더 키웁니다. 문제는 시장이 언제까지나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이 끝나고 갑작스러운 조정이 시작되면 커진 투자 규모만큼 손실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얻은 자신감이 과도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용과 미수의 몰빵까지 더해지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한 종목에 내 돈을 모두 투자합니다. 그리고 신용까지 사용합니다. 미수까지 사용합니다. 그 종목이 상승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빠르게 커집니다. 현금도 없습니다. 추가로 대응할 여유도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도 부족합니다. 결국 가장 좋지 않은 순간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몰빵과 신용과 미수, 이 세 가지가 함께하면 투자의 위험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좋은 기업이라고 신용과 미수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괜찮다. 주도주니까 괜찮다. 실적이 좋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금리, 환율, 세계 경제,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 시장 전체의 수급 변화, 예상하지 못한 악재,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과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투자의 목적은 한 번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빨리 돈을 벌고 싶습니다. 한 번의 투자로 큰 수익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신용과 미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년, 20년, 그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긴 마라톤입니다.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큰 손실을 피하면서 좋은 기업과 함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얻으려면 먼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신용과 미수는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고
투자 판단의 여유까지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으십시오. 강한 주도주를 공부하십시오. 현금을 관리하십시오.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신용과 미수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돈으로 투자하면 기다릴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시간을 내가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시간은 투자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시간을 잃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몰빵하지 마십시오. 신용과 미수를 조심하십시오. 수익보다 먼저 계좌를 지키십시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투자자만이 시간과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7강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원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7강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원칙.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원칙입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상승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승장이 있으면 언젠가는 조정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길고 깊은 하락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도 오르고 평범한 종목을 사도 오르고 때로는 좋지 않은 종목까지 함께 상승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아주 잘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 실력은 상승장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에서 투자자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계좌를 지키고 어떻게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장에서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상승장에선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얼마를 잃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상승장에서 사용하던 투자 방법을 그대로 고집하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항상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격해야 할 때와 지켜야 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것도 투자입니다. 두 번째, 현금 비중이 중요해집니다. 하락장이 시작되면 많은 종목이 함께 떨어집니다. 좋은 기업도 떨어지고 주도주도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모든 투자금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계좌가 하락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시장을 차분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은 하락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무기입니다. 세 번째, 역배열 종목의 무리한 물타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싸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0% 떨어졌으니 사고, 다시 10% 떨어졌으니 또 사고, 더 떨어지면 평균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 또 삽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전환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수급이 빠져나가고 기업의 성장성까지 약해지고 있다면 무작정 물타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에는 하락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은 괜찮은가? 산업의 성장성은 살아있는가? 주도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추세가 살아있는가? 단순히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배열의 건강한 조정과 역배열의 추세 하락은 다릅니다. 네 번째, 신용과 미수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신용과 미수입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반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빌린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의 바닥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싸다고 생각한 가격에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또 다른 바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면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반대 매매로 인해 가장 좋지 않은 순간에 주식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일수록 빚이 아니라 현금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5번째,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하락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해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잘 버티는 산업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은 시장이 다시 안정될 때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사는 것보다 강한 종목을 찾고 기록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산업이 강한가? 어떤 종목에 거래대금이 몰리는가? 어떤 종목이 신고가 근처를 지키는가? 어떤 종목이 정배열을 유지하는가? 외국인과 기관은 어디를 사고 있는가? 이런 흐름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하락장은 주식을 무조건 싸게 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도주를 찾는 공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계좌를 자주 확인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좌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면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공포에 매도하고 반등하면 다시 따라 사고 다시 떨어지면 또 손절하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주가의 작은 움직임보다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했는지, 산업의 성장성이 변했는지,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를 계속 바라본다고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과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투자자의 심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7번째, 하락장을 공부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는 마음이 바쁩니다.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공부할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상승장에서 어떤 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미리 공부해 놓은 투자자는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투자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8번째, 하락장에서 살아남은 투자자가 다음 상승장의 기회를 잡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상승과 하락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영원한 상승장도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 모든 투자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상승장이 찾아왔는데 투자할 자금이 없다면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키고, 투자 원칙을 지키고, 심리를 지키고, 좋은 기업을 공부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현금을 관리하십시오. 역배열 종목의 무리한 물타기를 조심하십시오. 신용과 미수를 멀리하십시오. 시장의 돈의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강한 종목을 찾으십시오. 그 종목들이 다음 상승장의 주도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고 강한 산업과 강한 종목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장에서 돈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아야 다음 상승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승장이 시작되었을 때 준비된 현금과 공부해 놓은 좋은 기업이 있다면 누구보다 좋은 위치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락장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계좌를 지키십시오. 현금을 지키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도주를 준비하십시오. 살아남은 투자자에게 다음 기회는 다시 찾을 다음 시간에는 98강
상승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원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8강. 상승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원칙.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승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원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97강에서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원칙을 공부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수익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관리하고 신용과 미수를 멀리하고 무리한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장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그냥 사면 되는 것 아닌가?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최대한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에서 더 큰 실수를 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면 욕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원칙을 지키던 투자자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감이 과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일수록 투자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승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장일수록 주도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면 많은 종목이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종목별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장을 이끄는 강한 산업이 나타나고 그 산업 안에서도 가장 강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정배열을 유지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확인하고 가장 강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급등한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지 마십시오. 상승장에서는 매일 급등하는 종목이 나타납니다. 어제 10% 상승하고 오늘 또 크게 상승합니다. 인터넷에선 그 종목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 종목 정말 좋다. 아직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결국 충분한 공부 없이 높은 가격에서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합니다. 좋은 종목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매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수익이 날수록 비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람의 욕심은 커집니다. 처음에는 투자금의 일부만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더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또 수익이 납니다. 이번에는 현금까지 모두 투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수익을 원하면서 신용과 미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승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장이라도 조정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수록 오히려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가? 수익에 취해 원칙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용과 미수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과 미수는 하락장에서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장에서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계속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갑자기 조정을 시작하면 상황은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수익을 확대하려고 사용한 빚이 순식간에 손실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익보다 추세를 봐야 합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이유로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도주의 추세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가? 거래대금이 유지되고 있는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는가?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는가? 시장 주도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주도주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팔면 큰 추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수익을 지키는 것도 투자입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큰 수익을 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수익을 대부분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도주도 영원히 주도주일 수는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지고 신고가 돌파에 실패하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시장의 돈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매수만 투자 기술이 아닙니다. 수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투자 기술입니다. 일곱 번째, 상승장의 끝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승장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고점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곧 폭락할 것이다. 반대로 이번에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정확한 고점을 미리 맞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가? 돈이 계속 들어오는가? 주도주가 강한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가? 이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장의 끝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시장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상승장에서 번 돈을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많은 종목이 함께 오릅니다. 내가 산 종목도 오릅니다. 몇 번 연속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주식을 완전히 알았다. 나는 종목을 잘 고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이 나에게 수익을 준 것인지, 정말 내 투자 실력으로 수익을 낸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이 좋아서 얻은 수익을 모두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하면 투자 금액을 키우고 몰빵을 하고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수익이 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다음 순환매를 관찰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돈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바이오에서 방산으로, 방산에서 조선으로, 또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시장의 자금은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돈이 이동하는 곳도 관찰해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산업,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정배열로 전환되는 종목, 신고가를 준비하는 종목. 이런 변화 속에서 다음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현재의 주도주와 다음 주도주 후보를 함께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상승장은 돈을 벌기 쉬워 보이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일수록 주도주에 집중하십시오. 급등주를 무조건 추격하지 마십시오. 수익이 날수록 비중을 관리하십시오. 신용과 미수를 조심하십시오. 수익률보다 추세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속 관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고 상승장에선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수익을 지킵니다. 좋은 시장이 찾아왔다고 원칙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장이 좋을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목표는 한 번의 상승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자산을 꾸준히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상승장은 수익을 만드는 시간이지만 원칙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좋을수록 겸손하십시오. 수익이 커질수록 위험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십시오.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결국 상승장의 수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9강 성공하는 투자자의 공통적인 습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99강 성공하는 투자자의 공통적인 습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공하는 투자자의 공통적인 습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오디오북 100강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차트를 보는 방법,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거래 대금과 수급, 주도주와 돈의 흐름, 그리고 현금 관리와 분할 매수, 몰빵과 신용, 미수의 위험,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까지 다양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오랫동안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먼저 찾아내는 능력일까요? 정확하게 바닥에서 사고 정확하게 고점에서 파는 능력일까요? 물론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공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투자 결과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뒤 투자자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투자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시장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매일 종목만 찾지 않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를 봅니다. 코스피는 어떤가? 코스닥은 어떤가? 외국인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 기관은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가? 거래 대금은 어떤 산업에 몰리고 있는가? 오늘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무엇인가? 이런 흐름을 관찰합니다. 주식시장은 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만 보는 것보다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도체에서 돈이 빠지고 바이오로 들어가는가? 방산에서 조정을 받고 조선으로 이동하는가? 새로운 산업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가? 성공하는 투자자는 이런 변화를 꾸준히 관찰합니다. 두 번째, 좋은 기업을 계속 공부합니다. 주가는 매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기업을 봅니다. 이 기업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매출은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은 좋아지는가? 현금 흐름은 건강한가?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경쟁 기업보다 어떤 강점이 있는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속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좋은 기업을 미리 공부해 놓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를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왔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기록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머릿속으로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 어떤 차트에서 투자할 것인가? 한 종목에 최대 얼마까지 투자할 것인가? 현금은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언제 비중을 늘릴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투자 판단을 다시 검토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사람의 감정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다면 감정적인 결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칙은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를 지켜주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실수를 기록하고 복귀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도 실수합니다. 잘못된 종목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팔 수도 있습니다. 급등주를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종목을 샀는가? 매수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는가? 기업을 제대로 공부했는가? 주도주였는가? 돈의 흐름을 확인했는가? 욕심 때문에 샀는가? 공포 때문에 팔았는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복귀하면 자신의 투자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일지는 과거를 기록하는 노트가 아닙니다. 미래의 실수를 줄이는 교과서입니다. 다섯 번째,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매일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으면 기다립니다. 좋은 기업을 찾지 못하면 기다립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기다립니다. 시장의 방향이 불확실하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다리던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한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현금을 들고 좋은 기업을 공부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도 투자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수익보다 위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발견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먼저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오르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는 다른 질문도 함께 합니다. 내 판단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 이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현금은 충분히 남아 있는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수익은 시장이 줄 수도 있지만 위험은 투자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몰빵을 경계합니다. 신용과 미수를 조심합니다. 현금을 관리합니다. 큰 수익보다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7번째, 시장의 주도주를 꾸준히 추적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봅니다. 거래대금이 몰리는 곳,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곳,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정배열을 유지하는 종목,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시장이 조정받아도 강하게 버티는 종목, 이런 종목을 계속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은 대부분 강한 산업과 강한 주도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과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합니다. 8번째, 수익이 나도 계속 공부합니다. 몇 번의 투자에서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공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알 것 같다. 이제 차트를 볼 줄 안다. 이제 종목을 고를 수 있다. 바로 이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주도 산업과 미래의 주도 산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합니다. 돈의 흐름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수익이 나도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날수록 더 겸손하게 시장을 공부합니다. 9번째, 남의 말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뉴스, 유튜브, 증권방송, 인터넷 게시판, 주변 사람들의 추천. 하지만 모든 정보를 그대로 믿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정보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자신의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을 확인합니다. 실적을 확인합니다. 차트를 확인합니다. 거래대금을 확인합니다. 수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남의 말로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책임은 결국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번째, 꾸준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주식 투자는 한두 달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좋은 종목을 찾아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산업도 변합니다. 기업도 변합니다. 주도주도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기록하고 시장의 돈의 흐름을 관찰하고 자신의 실수를 복기하고 투자 원칙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1년, 3년, 5년, 10년 동안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경험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좋은 습관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을 공부합니다. 시장의 돈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주도주를 추적합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기록합니다. 실수를 복기합니다. 기회를 기다립니다. 위험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익이 나도 겸손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준히 반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대박이 투자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좋은 습관이 오랜 시간이 지나 투자자의 실력을 만듭니다. 오늘 공부한 1시간이 당장 내일 큰 수익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가 쌓이면 미래에 큰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피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는 횟수가 늘어난다면 투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돈에도 복리가 붙지만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십시오. 매일 시장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꾸준히 공부하는 투자자가 결국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은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은 주식 오디오북 100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0강.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로 모아 마지막 핵심을 함께 정의하겠습니다.
책 100강.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 안녕하세요. 드디어 주식 투자 오디오북 100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강의를 시작해서 기업을 공부하고 차트를 공부하고 이동평균선을 배우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공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고 주도주를 찾고 시장의 돈의 흐름을 읽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분할 매수와 현금 관리, 몰빵과 신용, 미수의 위험,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까지 우리는 100강에 걸쳐 주식 투자의 기초부터 실전 투자 원칙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좋은 기업일까요? 차트일까요? 주도주일까요? 수급일까요? 돈의 흐름일까요?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100강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닙니다. 오늘 놓친 종목이 있어도 내일 새로운 종목이 나타납니다. 이번 상승장을 놓쳐도 다음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기도 하고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방산과 조선이 강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주도주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내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리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계좌를 지키고 투자금을 지키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기업을 공부하십시오.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는가? 현금 흐름은 건강한가?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가? 경쟁 기업보다 강점이 있는가?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속해 있는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을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알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의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몰리는 곳이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커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서 강한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어떤 산업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하는가? 어떤 종목이 정배열을 유지하는가? 하락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강하게 버티는가? 이런 흐름을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강한 종목을 찾으십시오. 주식시장에서 약한 종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매수하는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역배열이 계속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기업의 성장성까지 약해진다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강한 산업에서 실적이 성장하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수급이 들어오고 정배열을 유지하며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있다면 시장의 주도주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한 종목의 싼 가격보다 강한 종목의 좋은 조정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매일 매수해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 없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시장의 방향을 알기 어렵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좋은 기업을 공부하면 됩니다. 시장의 돈의 흐름을 관찰하면 됩니다. 다음 주도주 후보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능력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현금도 투자입니다. 기다림도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미래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라도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빵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과 미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판단에 내 투자 인생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금을 관리하고 적절한 현금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적으로 나누어 투자하면서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도 준비해야 합니다. 확신은 투자하게 만들지만 위험 관리는 살아남게 만듭니다. 7번째, 상승장에서는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상승장이 시작되면 주식 투자가 쉬워 보입니다. 수익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과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중을 늘립니다. 몰빵을 합니다. 신용과 미수를 사용합니다. 급등주를 추격합니다. 이때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선 주도주와 추세를 따라가되 욕심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익이 날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시장이 좋을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8번째, 하락장에서는 계좌를 지키십시오. 하락장이 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를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을 관리하고 무리한 물타기를 피하고 신용과 미수를 멀리하고 시장의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버티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 종목이 다음 상승장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은 투자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9번째,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고 지키십시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기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누군가는 가치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추세를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방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는 사지 않을 것인가? 한 종목에 얼마까지 투자할 것인가? 현금은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신용과 미수는 사용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추세를 판단할 것인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실제 투자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번째,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너무 빨리 팔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투자 인생 전체를 끝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면 배우고 틀리면 인정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100강의 마지막 핵심 정리입니다. 좋은 기업을 공부하십시오. 시장의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강한 산업과 주도주를 찾으십시오. 정배열과 추세를 확인하십시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관찰하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십시오. 좋은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현금을 관리하십시오. 몰빵하지 마십시오. 신용과 미수를 조심하십시오. 상승장에선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하락장에선 계좌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이 모든 원칙이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입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것. 주식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아주 긴 마라톤입니다. 오늘 수익을 조금 덜 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도주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는 다시 옵니다. 하지만 내 계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손실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손실은 감당하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시장을 관찰하십시오. 좋은 기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쌓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돈에만 복리가 붙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경험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좋은 투자 습관에도 복리가 붙습니다. 100강을 모두 들었다고 주식 공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수많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욕심보다 원칙, 수익보다 생존, 예측보다 대응, 그리고 한 번의 대박보다 오래 살아남는 투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투자자는 한 번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를 지나고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업과 함께하고 강한 주도주를 찾고 시장의 돈의 흐름을 읽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은 투자자에게 기회는 계속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주식 오디오북 100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100강의 공부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오랫동안 지켜야 할 투자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끝없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강의 끝은 새로운 공부의 시작입니다.